봄플리입니다. 오늘은 임산부 그리고 쌍둥이 임산부분들이 정말 꼭 했으면 하는 태교 방법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특히 쌍둥이 임산부분들은 몸도 많이 무겁고 조산 위험성도 있어서 거의 집에서 눕눕 생활을 하거나 벌써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단한 임신 생활 동안에 태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 태교가 중요하느냐? 태교가 100% 태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런 과학적인 결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임산부가 임신을 한 동안에 태교를 하면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태아에게 편안한 자궁의 환경을 조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궁 내의 환경이 태아의 지능에 영향을 준다고 한 결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태교가 결코 태아에게 영향을 안 끼친다. 그 말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임신 기간 동안 하는 엄마 아빠가 함께 할 수 있는 태교 방법인데요. 태담 태교는 임신 초 때부터 하면 좋다고 합니다. 크게 임신 초기, 임신 중기, 임신 말기 이때로 나눠서 엄마가 할 수 있는 행복한 태교 방법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좀 더 엄마가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태교를 제가 딱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바로 첫 번째는 태담 태교인데요. 가장 많이 하는 태교 방법이죠. 엄마가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들려주는 건데, 매일매일 저도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맛있는 걸 먹거나 밥을 먹으니까 매일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도 맛있게 먹어. 엄마가 나중에 너희 나오면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같이 맛있게 먹자라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산책을 나가면 하늘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하늘이 너무너무 예뻐. 너희도 나중에 태어나면 엄마 아빠 이런 예쁘고 좋은 거 많이 많이 보러 다니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도 밤마다 제 배에 크림을 발라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아이가 엄마 목소리에도 반응을 하지만 생후 4개월부터는 이제 청각이 막 발달을 하면서 아빠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도 해요. 정말 신기한 게, 태동이 막 있다가 남편이 제 배에 대고 말하는데 태동이 엄청 막 크게 움직였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와, 얘네가 우리의 소리에 진짜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태담 태교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낮잠인데요. 잠을 많이 자는 산모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임신 기간 동안 잠을 정말 많이 많이 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잠을 잘 때 그냥 자는 게 아니라 항상 저는 클래식이나 명상음악, 아이들한테 좋은 태교 음악, 그리고 책 읽어주는 유튜브를 켜놓고 세계 명작이라든지 그런 걸 항상 좋은 걸 들으면서 잤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클래식이나 이런 음악만 들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엄마가 들었을 때 행복한 소리면 아이도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방탄소년단 음악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사실 암인데 남편이 진짜 남편이 이제는 방탄 노래를 다 외울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네,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제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네, 태교를 했었습니다. 책을 제가 막 많이 읽는 건 아닌데,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책은 종종 사서 읽고는 하는데요. 먼저 쌍둥이 임산부라면 이 두 책을 읽어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많지만은, 그중에서 저는 법륜 스님의 인생 수업이랑 엄마 수업이라는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엄마 수업 이 책은 진짜 엄마가 되실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 종교에 상관없이 내용도 종교에 대한 그런 건 전혀 없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좀 행복하고 현명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놨기 때문에 엄마 수업 이 책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아이 동화책을 제가 아이들한테 읽어주기도 하고, 남편도 제 배에 대고 이런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었어요. 공부 태교인데요. 저는 이제 임신 기간 동안 한국사를 1급을 땄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유튜브에 있는데, 이런 공부 태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사 공부라든지 제가 예전에 땄던 이런 오픽 영어 공부를 함께 했었습니다.
제 친구가 아는 지인분이 이과를 전공하셨는데 직장 생활 하시다가 임신을 하시고는 태교로 그냥 예전에 공부하던 수학의 정석을 꺼내셔서 그걸 막 푸시면서 태교를 하셨대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학생이 되고 이제 공부를 하니까 아이가 수학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100%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엄마가 했던 공부나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게 참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병원을 다니면 이런 이제 초음파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앨범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작았어요. 이렇게 작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커서 이제 앨범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앨범을 만들 때마다 아이들이랑 계속 대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들 태어나면 네, 이런 식으로 너무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나중에 선물을 주려고요. 마지막으로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도 못 가고 어디 다니는 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거의 영화를 보고 넷플릭스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거든요. 넷플릭스에서 꼭 보셨으면 좋을 태교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다큐멘터리인데요. 제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자연이나 해양 생태계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일단 정서적으로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극적인 영화나 그런 작품은 최대한 참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연에 관련된 아름다운 환경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바느질, 그림 뭐 그런 것들 태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몸을 움직이고 활동적이진 않더라도 엄마가 좀 행복함을 느끼면서 태교를 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임산부 분들은 특히나 몸을 움직이고 막 그런 동적인 활동이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좀 더 정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행복하게 태교하시길 바랄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